써놨어 질병 이름을 한국어로. 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좀 제가 계속 만들고 싶었던 영상인데요. 아무래도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자료를 모아서 농축하는데, 농축이 맞나?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너무 자료가 방대하고 하나하나 다 자료를 모아서 딱 이렇게 한 축씩 기려면 굉장히 조금 되게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되게 자료 수집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수집을 해오다가 오늘은 진짜 마음을 먹고 전부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들을 딱 함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아이를 생식을 시키기 전에 앞서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강 상태예요. 제 생식 영상들을 보시면서 생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공부를 하시고 반려견에게 생식을 딱 주기 전에 미리 수의사분께 가셔서 전반적인 종합 건강검진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을 꼭 드려요. 제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런 질병들이 흔히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그래도 먼저 체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해놓고 나서 나의 강아지가 생식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어야지 정말 좋은 기준점이 되거든요. 도로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생식을 하기 전에 앞서서 건강검진을 전부 다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생식이 괜찮다는 판단을 가지고 생식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수의사분께 또 물어보셔야 돼요. 우선 도로시가 했던 건강검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수의사님들이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당연히 육안으로 근육량이라던가 슬개골 탈구라던가 심장 박동 소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들어가기 위해서 복부 초음파와 엑스레이 그리고 전반적인 혈액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는요, CBC라고 해서 일반적인 혈액 검사예요. 여기서는 정말 자세한 세부 사항까지는 나오지 않는 게 흔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전해질 같은 것까지 확인을 하려면요, 화학 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종합 혈청 화학 검사 이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은 제가 구독자분께 들은 말로는 모발 검사가 더 정확하다고 해요. 그래서 혈액 검사도 하시고 이 혈액 검사라는 거는 조금씩 그날 먹은 음식과 그리고 수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혈액 검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오랫동안 먹어서 축적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발 검사가 10몇만 원이라고 하셨었는데 그것도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모발 검사 또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장사상충, 유충, 성충 그런 검사에다가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항체 가검사를 하고 항체가 조금 부족한 질병들만 추가로 접종을 받았었어요. 반려견이 한 2년 이상 계속 꾸준히 백신을 맞았다면 이렇게 항체 가검사를 먼저 하시고 부족한 것들만 추가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물론 그건 수의사님께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생식을 하기 전에 있어서 내 반려견이 혹시 이런 질병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질병들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이 질병들이 있다고 해서 꼭 사료를 먹어야 된다거나 생식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처방식이 그렇듯 특히나 집에서 만드는 처방식이라면 더욱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빠져야 되는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꼭 수의사분과 먼저 얘기를 잘 나눠보시고 나서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려견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서 생식을 하시지만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먼저 꼭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리고 수의사님과 의논을 해서 식단을 짜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신장 질병이에요. 이런 신장 질병은 종류가 좀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한데 제가 조금 스크린을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신장 질병이 있는 아이들의 식단은 좋은 질의 단백질을 먹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료에 있는 단백질들은 여러 가지의 공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별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이 조금 더 높은 고기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은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칼로리는 조금 더 높지만 인의 함유량은 또 낮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신장 질병을 가진 아이들은 인의 비율은 낮고 지방은 조금 더 높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린 트라이프를 원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린 트라이프는 지방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인이 확실히 다른 고기들보다는 낮죠. 그래서 인과 칼슘 비율이 1:1 정도가 되는 아주 좋은 원료예요. 그리고 난각가루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칼슘과 인의 레벨을 뼈로 맞춰주잖아요. 근데 뼈 안에 높은
높은 인 함유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장 질병이 있는 아이들에게 난각가루를 주게 되면 칼슘은 채워지지만 인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난각가루가 너무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화하기 쉬운 고기들로, 그러니까 가금류, 칠면조, 메추리, 꿩, 닭 얘네들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양류, 날계란, 발효식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간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이 안 좋은 것은 구리 축적병이랑도 조금 연관이 돼요. 이거는 Copper Storage Hepatopathy라고 해서 구리 축적병이라고 한국어로는 돼 있더라고요. 얘네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간에 과도하게 구리가 계속 축적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에 조금 무리가 가는 아이들은 내장과 그리고 붉은 고기는 줄여야 돼요. 특히나 염통하고 내장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길 분비계 내장을 우리가 주는 만큼은 정말 적은 양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요. 다만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극소량의 분비계 내장을 제외한 염통이나 근위 등의 흔히 우리가 근육계 내장이라고 부르는 살코기 비율로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아무래도 양을 훨씬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 함유량이 높은 고기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게 식단을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지방을 아예 뺄 필요는 없는데 적은 비율로 주시는 것이 맞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이 더 높은 고기일수록 담즙을 이용해서 소화를 하는데 간이 담즙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을 무리가 가지 않게끔 해주려면 지방이 조금 더 낮은 가금류의 고기들을 주시는 것이 좋고요. 지방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 돼지, 양, 오리 얘네들은 식단에 조금 더 적게 비율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대부분 도로시의 식단에서는 조금 높은 비율로 구성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혹시나 너무 걱정이 돼서 혹시 간에 무리가 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낮은 비율로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아연이 구리가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조금 어느 정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간 기능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사분들이 아연을 식단에 추가시켜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 손상을 최대한 막아주려면 비타민 E와 여러 가지의 항산화제를 넣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이 무리가 있는 아이들이 지방이 좀 더 낮은 식단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낮은 식단 해서 연결이 되는 게 췌장염이에요. 아까 간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지방이 낮은 부류의 고기들을 주시는 것이 정말 절대적이고요. 다만 췌장염이 있는 아이들은 지방이 높은 고기들은 식단에 그냥 빼버리시는 것이 좋아요. 간에 무리가 있는 아이들은 지방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췌장염이 있는 아이들은 지방이 높은 고기들은 아예 빼버리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지방 함유량이 낮은 토끼, 칠면조, 닭, 염소, 캥거루, 사슴 얘네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분쇄육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분쇄육은 좀 통째로 갈고 하다 보니까 손질을 조금 덜 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분쇄육은 대체적으로 지방 함유량이 일반 통육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염이 있는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은 분쇄육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하실 수 있듯이 근육계 내장이 당연히 지방은 낮고 단백질은 높아서 너무너무 좋은 원료가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근위나 염통 같은 것들이 식단에 포함시켜주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비계 내장으로는 콩팥이 지방이 낮다고 해요. 그래서 비장보다는 콩팥으로 대체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은 지방이 확실히 높은 편이어서 꼭 적정량보다 넘어주시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아예 분비계 내장을 빼버리시게 되면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으니까 필수 양은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종류도 다양하고 깊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겉핥기만 좀 해볼게요. 우선은 방광결석이에요. 결석은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흔히 발병이 되는데 종류가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적어왔었는데 우선 결석도 종류마다 식단을 다르게 해야 돼서 까다로워요. 근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수분은 많이 주고 결석을 만드는 성분들은 적게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수의사분들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결석이 있는 아이들은 따로 먹이는 유리네리 등의 사료가 있잖아요. 처방 사료가 따로 있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사료는 수분이 쫙 빠져서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생식보다 좋은 옵션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처방서류를 집에서 자연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다 보면은 수분이 올라가서 정말 좋은데 결석을 만드는 성분들을 낮게 줘야 되기 때문에 내 반려견이 갖고 있는 결석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맞춰서 단백질 원료를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어려운 파트라서 어려우신 분들은 사료를 많이 먹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결석 있는 아이들에게 사료를 주실 거면은 꼭 캠푸드 같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아무래도 이 영상이 20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우선 그냥 방광 결석에 대해서도 빨리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가장 흔히 있는 방광 결석 종류는요. 첫 번째가 스트루바이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어로도 스트루바이트 이렇게밖에 없더라고요. 얘네들은 대부분 염증성인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식단 관리는 필요가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루바이트이 있는 아이들은 소변이 조금 더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산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변의 pH가 5에서 6.5 정도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6.5 정도가 딱 적당한데 5 정도로 낮은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변이 이렇게 산성을 조금 더 띠는 아이들이 스트루바이트 같은 결석이 좀 더 쉽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변 산성을 체크를 해보고 수의사와 얘기를 해서 식단의 탄수화물,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를 조금 더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약으로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 소변의 산성도가 6.5에서 7 정도로 가깝게 알칼리성을 살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알칼리성을 띠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알칼리성을 띠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흔히 있는 결석은 유레이트 스톤즈라고 해가지고 대체적으로는 유전에 의해서 달마시안, 불독, 미니어처 슈나우저, 요크셔 테리어 등의 아이들에게서 조금 더 발생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포털 시스테매틱 션트라고 해가지고 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혈관이 간으로 가지를 못하고 간을 돌아서 바이패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간을 바이패스해서 가버리는 혈관 기형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흔히 걸리는 결석의 종류인데요. 얘네들은 퓨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푸린이라고 이렇게 쓰던데 푸린이 낮은 고기를 먹이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푸린이 낮은 고기들은 소, 닭, 오리, 돼지예요. 얘네들은 막 엄청 낮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낮아서 먹이셔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린이 높은 고기들은 꼭 피하셔야 되는데 얘네가 칠면조하고 사슴이에요. 그래서 요산 결석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통조림을 사더라도 칠면조하고 사슴은 꼭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단백질 원료 중에 이런 고기들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선류, 해산물에 정말 푸린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멸치, 정어리, 홍합, 대구, 송어 얘네들이거든요. 거의 해산물은 피해주셔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나 염통 같은 내장에도 푸린이 많은 편이라서 간은 어차피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때문에 극소량만 식단에 넣어주는 거니까 괜찮은데 염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살코기 비율로 해서 많이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염통은 꼭 피해주세요. 그리고 콩이 푸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피해주셔야 되는데 사료에 콩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해주세요. 콩이 들어가 있는지. 또 시금치도 푸린이 많은 야채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만약에 발효 야채를 주시더라고 해도 시금치는 꼭 피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식단 조절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술이나 항생제로 수의사분께서 판단을 하셔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칼슘 억살레이트. 얘네도 되게 흔해요. 칼슘 억살레이트라는 종류의 방광 결석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당연히 옥살레이트가 낮은 식단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먹이시면은 안 되는 야채들이 당근, 파슬리, 비트, 시금치, 고구마, 그리고 과도한 내장, 그러니까 필수 분비계 내장 말고는 다른 내장은 섞어주시지 마세요. 그리고 쌀, 얘네들이 전부 다 옥살레이트가 높은 식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꼭 피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이런 종류의 결석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정말 조심해주셔야 돼요. 흔히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데 제가 주는 것은 산양류, 정어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이 방광에 부딪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PCO
오일을 주면 좋은데요. 피쉬 오일도 원료를 보셔야 돼요. 근데 cod liver 오일이라고 해서 대구 간에서 나오는 기름을 원료로 써서 피쉬 오일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cod liver 오일을 주 원료로 하는 피쉬 오일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슈루바이트 결석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소변의 pH가 살짝 더 알칼리성을 띠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소변의 pH를 확인을 해보시고 너무 알칼리성이나 너무 산성이 띈다 이러면은 조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분과 꼭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변이 조금 더 알칼리성을 띠게 만들려고 하면은 야채 함유량을 조금 더 높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소변이 산성을 띠고요. 야채나 과일을 먹었을 경우에는 소변이 조금 더 알칼리성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단에 탄수화물을 조금 더 높여줬을 때 소변이 조금 더 알칼리성을 띈다고 해요.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강아지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열심히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얼마만큼 자세히 잘 담겼는지 제가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편집을 열심히 해볼게요.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꼭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식을 하기 전에 앞서서 무조건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꼭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사 후에 혹시나 제가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반려견에게 해당이 된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을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것을 들고 수의사분께 가셔서 식단에 관해서 상담을 자세히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세부적으로 정말 질병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주신 수의사분과 세부사항을 자세히 분석을 하고 식단을 어떻게 맞춰나가는 게 좋을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또한 눌러주세요. 뿅! 그리고 혹시 영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큰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다가 꼭 달아주세요. 제가 요즘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있어요. 뿅!